천수는 갑작스런 강소연 이혼 요구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천수는 자신 또한 힘든 상황임에도 영주가 걱정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인 영주가 받을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부인을 설득해 잘 살아보려 노력하죠. 그러나 강소연에게 있어서 천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당장 술도가를 팔아 자신 지분을 챙겨 한국을 뜨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수는 힘들어하는 천수를 위로하는데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부인을 붙잡으라고 조언하죠. 미순 또한 남편이 비서와 바람이 나면서 이혼을 한 상황인데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천수가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천수는 부인과 조용히 대화할 장소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비싼 호텔을 예약했죠. 그런데 이런 악랄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천수를 무시하다 못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깡그리 뭉개버리죠. 천수가 잘해보고 싶다며 포옹하려 하자 벌레라도 본 듯 기겁을 하는데요. 강소연의 무례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찌들어 있는 냄새가 난다며 불쾌하니 저리 비키라고 소리치죠. 거기에 더해 돈이 아까우니 샤워라도 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런 여자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돈 아끼려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천수 인생이 불쌍할 뿐이죠. 천수 또한 강소연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이유도 없이 남편을 거부하고 무조건 이혼해달라니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단 한 가지로 보입니다. 바로 남자 문제이죠. 천수는 결국 그토록 꺼내기 싫었던 말을 입 밖에 꺼내게 되는데요. 너 남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냐는 것이죠. 갑작스레 훅 치고 들어온 천수 질문에 당황한 강소연입니다. 15화 예고에서는 드디어 강소연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천수는 딸 영주로부터 3년 전부터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죠. 그것도 3년이나 되었다니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천수는 왜 이제야 말하냐며 영주에게 화를 내지만 사실 딸 입장에서 먼저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쩌면 엄마가 그 남자를 정리하고 아빠랑 예전처럼 잘 지내길 바랬을 수도 있고 말이죠. 천수는 결국 오열하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싶죠. 3년 동안이나 부인이 바람피는 것도 모른 채 아둥바둥 열심히 산 자신이 너무 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천수는 강소연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을 농락하고 가족들에게 온갖 폐악질을 부린 강소연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강소연은 술도가를 찾아가 광숙을 비롯해 형제들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더 이상 술도가를 팔라는 소리 따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수는 배려 깊고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모든 걸 안고 그만뒀죠. 결국 강소연이 아니라 영주를 생각해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첫사랑 미순과 다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죠. 14화에서 광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던 동석이 광숙을 신경 쓰다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슬라이딩 하듯 말이죠. 명색이 LX 호텔 회장인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는 동석인데요. 이 상황은 누구라도 창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들 너무 웃긴 상황이지만 웃을 수 없어 입틀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광숙이 스타트를 끊어버린 것이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한바탕 웃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동석 다음으로 곤란한 사람이 광숙 소개팅남이 아니었을까 싶죠. 그런데
광숙이 이 정도로 분위기 파악을 못할 사람이 아닌데요. 아마도 상남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4화에서 광숙은 3명의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요. 공주실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신이 소개팅을 하지 않으면 강수를 내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려 3명이라는 것인데요. 공주실은 매주 1명씩 만나라고 하죠. 그러나 술도가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는 광숙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데요. 게다가 광숙은 결혼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광숙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3명을 모두 해치우자고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소개팅 장소가 LX 호텔인 걸까요? 때마침 동석도 행사가 있어서 그 장소를 찾게 되었죠. 그런데 광숙이 화사하게 차려입고 봄 기운을 물씬 풍기며 나타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누군가가 광숙에게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 광숙의 소개팅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대화를 듣게 된 동석은 역시 꽃뱀이었다며 또다시 오해를 하는데요. 광숙은 자신은 50억 빚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마탄 남자 어디 없나 했더니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다며 속물처럼 행동하죠. 언뜻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광숙이 그들을 질리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숙 계획대로 50억 빚이 있다는 말에 바쁘다며 가버리죠. 두 번째 남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광숙은 사주에 기가 너무 세서 기가 약한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기가 세냐고 물어보는데요. 두 번째 남자도 자신은 죽을 수 없다며 줄행랑을 쳐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되는 상황이죠. 광숙은 치명적병이 있다며 수술해도 완치 확률이 낮다고 얘기하는데요. 엄마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이 사람도 성공적으로 보내나 했는데 그러나 상남자답게 광숙병까지도 품을 생각인 듯 보입니다. 다음 날 술도가를 찾아온 상남자인데요. 당황한 광숙은 돌려보내려 하지만 공주실에 등 떠밀려 결국 데이트를 하게 되죠.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간 데이트 장소가 바로 동석일에 쓴받다 슬라이딩한 그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광숙이 동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넘어졌을 때 왜 웃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자체로 보면 너무 웃긴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자신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상남자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상남자가 자신을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동석하고는 더 꼬여버리지만 말이죠. 동석은 독고탁으로 인해 광숙에 대한 편견이 깊숙이 박혀버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 장소에서 세 남자와 소개팅을 하는 광숙은 기이하기까지 했죠. 동석은 광숙에 대해 이상한 여자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데요. 행사 도중 잠깐 쉬는 시간에 굳이 광숙이 소개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석은 광숙을 이상한 여자 취급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동석은 집으로 돌아가 한결과 보미에게도 물어보는데요. 한 장소에서 세 남자와 소개팅하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들도 한결같이 그건 좀 심했다고 말하는데요. 동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 이상한 것 맞지라고 맞장구 치죠. 어쩌면 동석은 세 남자와 소개팅한 광숙보다 그가 다른 남자들과 소개팅한 것이 신경 쓰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석은 머지않아 강수와 식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결이 강수와 식사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죠. 보미는 강수가 서울에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한결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보미는 왜 이제서야 말하냐며 서운해하는데요. 동석에게도 강수가 스토킹남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동석은 함께 밥 먹자며 약속을 잡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동석과 대면한 자리에서 강수가 술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강수가 술도가에서
광숙과 함께 산다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고탁으로부터 탐욕스러운 광숙이 형제들과 재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얼마 전 천수 부인과 대판 싸우는 걸 동석이 목격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동생과 한 집에 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강수가 완벽하게 오해를 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 집으로 가려 했지만 형수님이 부대로 찾아와 거처가 마땅치 않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이죠. 게다가 술도 가도 형제들 동의하에 자금난으로 매각하려 했다고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형수님 퇴직금과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투입해 매각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형수님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